3천만 원, 5천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한 거죠. 비규제 지역으로서 전매가 가능하고 또 대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오늘은 투자금 5천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인천의 유망 청약단지 5곳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댓글을 보다 보면 어떻게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영상 끝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더샵 G5 블럭입니다. 164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2026년 3월 분양 예정입니다. 송도 신도시는 대부분 분양과 입주를 마쳤는데요. 이제 유일하게 남은 곳이 뒤편에 소개해드릴 송도 11공구가 있고요. 사실 1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는 대부분 분양하고 입주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양하는 G5 블럭은 해당 입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입지가 인근으로 랜드마크 시티 호수공원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GTX-B 노선이 들어오는 인천대 입구역과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와 달리 이 G5 블럭은 이 단지 배치도가 인상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당연히 외관상으로도 화려함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송도 신도시 아파트가 내부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힘을 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 외관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도시의 이미지를 좋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관에 힘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일반적인 단지 배치도랑 사뭇 좀 다른 부분이 단지 안에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던 단지 배치도랑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단지 배치도 한 파트랑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동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요. 세부적으로 G5-1블럭, G5-3블럭, 4블럭, 5블럭, 6블럭, 11블럭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서 다 합쳐서 G5 블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또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요인데요. 해당 단지는 2026년 4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9년 11월 준공할 예정이고요. 지하 2층, 지상 45층까지 올라갑니다. 일부 오피스텔 호실이 있고요. G5 블럭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간에 기다렸던 공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간에 많이 미뤄져서 이번에 이제 분양 예정이고 뒤편에 설명드린 송도 11공구와는 달리 G5 블럭은 영구적인 조망이 가능한 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질 그런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송도 신도시는 여전히 아직 비규제 지역으로서 전매가 가능하고 또 대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송도 11공구 RC2 블럭입니다. 이곳은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있고요. 모아주택 산업에서 시공을 하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송도 G5 블럭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11공구는 송도에서도 끝자락에 있습니다. 사실 송도의 프리미엄 요소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군입니다. 학군지라고 하면 이 송도 1공구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GTX-B 노선이 들어서는 인천대 입구역 인근에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뷰는 서해안 바다가 보이는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나 내지는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세 가지 프리미엄 요소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11공구는 이 세 가지 프리미엄 요소 중에서도 한 가지도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쪽 부지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으로 대학병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주변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임대나 매매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소 좀 아쉬운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이 1109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1109에서 다른 공구로 넘어갈 때 도로의 로드뷰인데요. 물류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을 따라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물자를 수송해야 되는 물류 차량이 수시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이쪽을 건너가야 할 때 도보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런 물자 차량이 계속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아파트 단지를 분석할 때 그냥 로드뷰만 보고 그리고 주변 시세만 보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도로도 내가 가치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신촌구역 재개발입니다. 이곳은 총 220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울에 있는 신촌이 아니고요. 인천 부평에 있는 신촌구역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이곳은 분양 시기는 미정인데 2026년이나 2027년경 분양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신촌구역 재개발 사업지 위치인데요. 이렇게 바운더리 친 곳이 해당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장단점이 명확한 곳인데요. 일단은 여기 앞동들은 부평공원이 상당히 넓거든요. 이곳이 영구적인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평공원을 바라보는 동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근으로 1호선 배군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군역을 도보로 갈 수 있냐 그렇지 않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도보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입지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단지 배치도의 모습이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부평공원이 있고요. 이 부평공원을 볼 수도 있고 바로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점인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은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인근에 있는 1호선 배군역의 위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세권이라고 하면 사람들도 수시로 많이 다니고 그리고 주변에 상가도 많고 이런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떠오르기 마련인데 배군역은 1호선 안에서도 급행이 아니고 완행 노선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노선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군역까지 갈 때 굉장히 높고 큰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도로가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큰 단절감을 주거든요. 도보로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쯤이 배군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단절감이 있다라는 것도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역시 전매가 가능하고 분양가가 5억에서 6억 정도로 현재까지는 그리 높지 않게 분양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액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완판될 수 있는 요소들이 고루 갖춰져 있다는 부분에서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미추 8구역 재개발입니다. 네, 이곳은 총 220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당 동그라미 친 위치가 미추 8구역입니다. 사실 굉장히 부지가 넓고 네모 반듯하고 바로 맞은편에 멀지 않은 거리에 이렇게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괜찮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입지가 가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추 8구역이 이렇게 철거된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추 8구역은 민간임대 사업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조합원이 있고 일반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가 아니라 이거를 처음에 사업을 짤 때부터 미분양 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자 이 민간임대 사업자 리츠에게 약속된 금액으로 약정을 하고 매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물량이 있고 나머지는 뉴스테이 물량으로 8년이나 10년 동안 임대를 주고 그 이후에 매각을 결정하는 이런 이제 상품으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민간임대사업자 리츠와 시공사 그리고 조합원끼리의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한 가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날 나온 건데요.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 재조사 요건 완화 방금 설명드렸던 연계형 정비사업의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부 조건을 바꾼 것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경에 도입이 되어서
해서 일반 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 리츠사에 매입을 해서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서 도심 내 노후 정비를 촉진해온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서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방법이 바로 일반 분양분 전부를 임대 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서 이 중에 일부는 일반 분양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허용하게 되면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민간 임대 리츠사에 매각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중에 일부 세대를 일반 분양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도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고, 이제 사업 속도도 이제 빨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최근에 바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미축 8구역이 2,800세대인데 이번에 이제 바뀌는 제도에 포함이 된 구역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략 한 1,600세대 가량이 일반 분양으로도 새롭게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뉴스테이 물량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 분양 물건으로 나올 수가 없었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새롭게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도화 1구역 재개발입니다. 이곳은 총 228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안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인천 분들이라면 주안역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안역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도화 1구역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입지의 조감도이고요. 해당 구역 역시 제가 앞서 미축 8구역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기형 사업지였는데, 이번에 이 뉴스테이 물량이 일부 일반 분양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미축 8구역과 더불어서 도화 1구역 역시 이제 청약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의 유망 청약단지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분양단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그 영상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5천만원, 3천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냐, 이게 너무 어그로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종종 보곤 했는데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인천의 분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4억에서 6억 정도 이 번거리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계약금이 5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인천은 보통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금 5천만 원을 넣고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5천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한 거죠. 심지어 어떤 단지는 계약금이 10%가 아니라 5%가 돼서 3천만 원 이렇게도 투자가 가능한 거죠.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투자할 때 계약금이 적다고 해서 또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약하고 나서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사이클상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야겠죠. 저희가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러한 프리미엄이 붙는 단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하단에 고정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